안녕하십니까, 박미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증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개념은 충분히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증여의 경우를 오늘 설명드리는 건데, 증여가 거주자 비거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주자가 거주자한테 증여하는 경우,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고요.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증여하는 경우, 최근엔 이런 일이 많죠. 그리고 비거주자가 거주자한테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 비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증여하는 이 경우의 가지수들이 나오는데, 오늘 일단 설명드릴 거는 비거주자가 증여받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거주자는 사실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인데, 이제 외국 사람을 표현해 볼까요? 비거주자가 외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증여받는 걸 우리나라에 세금을 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세법 의무자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게 국내 재산을 증여받을 때만 증여세를 납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경우에 비거주자가 이제 뭐 국내에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재산을 줬는데 이 세금을 안 내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대납세 의무가 증여를 한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증여를 한 사람이 연대납세 의무가 있고, 이 경우에 그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건 원래 사전 증여재산에 합산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대신 내줘도 된다. 이게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번에 이 영상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요약을 좀 해드린 겁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은 거는 최근에 이제 사례가, 그 부모님이 자녀를 해외에서 공부시키고 해외에서 공부한 다음에 해외에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되면 이 자녀는 비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 재산은 국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해외에 나갔다고 해서 내 재산을 너는 빼고 줘,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의 문제일 뿐이지, 이 혈족 관계에 있어서는 아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든지 아들이기 때문에 재산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주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사담이 좀 길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간 다른데, 자녀가 해외에 나가서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려서 비거주자가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거주자고, 근데 이 부모님이 자녀가 공부하고 결혼할 때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너무 세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부동산을 하나 취득하신 거예요. 해외 부동산을. 그리고 이제 얘가 가정을 꾸리고 다 살았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 해외 부동산 너 가져라, 이렇게 된 거죠. 국내에 있는 건 국내 자식들 나눠주고, 해외에 있는 거 이거는 어차피 너밖에 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서 해외에서 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외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 이 세금 문제인데요. 일단 이거는 상증세법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표현이 긴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조법이라고 부르는데, 상증법상에서는 사실 비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다? 이거는 납부 의무가 없잖아요.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거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가 받는 거는 납부 의무가 사실 없습니다. 상증세법상. 근데 국조법상에서는 이걸 이제 규제를 해 놓은 거예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증여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가 특수관계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특수관계자다,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아들이죠. 아버지의 해외 재산을 아들이 받는다, 해외에서, 비거주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증여자, 이 아버지가 국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속세를 염두에 둬서 비슷한 것 같은데,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주는 사람 기준으로 다 합산해서 국내외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상속세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비거주자 돼서 이렇게 줘버리면 이게 편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만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해외에 있는 재산을 특수관계자인 비거주자가 받았을 때 이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준 사람한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특수관계자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국내 거주자고 이 비거주자의 지인이 있는데 나 어차피 이거 관리 못하니까 이거 그냥 너 가져라 이렇게 준다. 이렇게 되면 납세 의무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두 가지로 갈리는데 이 받는 비거주자가 외국에도 증여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외국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를 한다. 그러면 외국에서 냈기 때문에 이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외국에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특수관계도 아닌데 그냥 뭐 준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편법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명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먼 이야기로 들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요즘에는 해외 유학 가고 해외 결혼하고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비거주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상담해보면 뭐 해외에 사신다 그러면 비거주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뭐 내 해외에 있는 재산을 국내에서 모르니까 그냥 몰래 거기서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국외 재산을 줄 때는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주는 사람이 낸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에서 내면 안 내고 외국에서 안 내면 또 주는 사람이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